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어제 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5년간 묻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게 맞는 거냐,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 거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표하셨고, 그 와중에 헌법 68조 2항과 관련한 해석을 좀 해봐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쟁점은 안 됐었고 또 헌법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려워하실 텐데.' 싶었는데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헌법 규정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 헌법 68조 제2 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돼 있어요.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읽어 드리면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시 선거를 치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 판결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거네. 라는 게 지금 헌법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8조 2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68조 2항과 어제 고등법원이 사건을 멈추는 데 근거로 썼던 84조,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추받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기존 재판이 모두 멈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 68조 2항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같은 헌법 안에 두 개의 조항이 있다면 이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게 쉴드를 치는 사람 쪽에서는 68조 2항에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 상실될 때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좀 살펴볼게요. 헌법재판소가 탄핵될 때만 대통령이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판결로 자격 상실될 때는 탄핵 결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헌법 규정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헌법 규정을 우리 네이버 포털 들어가 가지고 딱 보시면 법원에 대한 조항이 한 묶음이 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조항이 한 묶음이 있어요. 근데 용어를 명백하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법원이 하는 것은 판결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는 판결이냐? 아니에요. 결정이라고 그래요, 결정. 두 가지를 헌법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다 판결, 판결 이렇게 부르고 방송에서도 그냥 판결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그냥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용어를 헌법에서부터 명확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113조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서 다 결정, 결정, 결정 이렇게 해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죠. 그러면은 결정인데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탄핵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용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68조 2항이 예정한 거는 탄핵 결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용어 자체에서 그 탄핵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러면은 병존적으로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첫 번째로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68조 2항과 헌법 84조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봐야죠.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일단 되면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소추라는 거는 이것도 국어사전 보시면 검찰의 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검찰의 기소라는 것에 재판이라는 의미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사과가 있으면 파란 사과, 빨간 사과는 포함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배는 못 집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배라는 것도 집어넣고 싶으면은 법을 개정해야 돼요. 과일이라는 더 상위 개념으로 묶어 가지고 법을 바꿔야겠죠.
이거를 해석으로 도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조항이 왜 필요한가? 대통령은 직무 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죠. 거기에는 찬반이 따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소 고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겠죠. 지금 이 84 조에 의해서 소추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직무 수행 중에는 임기 중에는 어차피 수사도 진행 안 되는데 라면서 이미 스스로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수행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거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고소 고발이나 이런 걸로 직무 수행 중에 형사 사건이 발생하거나 조사받으러 다니거나 "이거는 하지 말자."라는 건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얘기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직무 수행의 어떤 결정들이 반대하는 사람 쪽에 의해서 고소 고발되고 수사받고 기소되고 이런 거는 정치적인 행위로 환원시켜 가지고 보호하자.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 84 조가 예정한 거는 대통령 되고 나서의 얘기, 기소의 얘기, 검찰권 행사의 얘기, 수사받으러 다니는 거 그런 얘기는 가능하죠. 근데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기소됐던 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정책 수행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 예정한 거를 두 개를 분리해서 보자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반대하는 세력에 의한 고소 고발이나 그에 따른 수사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런 취지가 있지만 되기 전에 있었던 개인 비리 이런 거를 포함해서 묻어주자 이런 취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68조 2 항에서 판결로 자격 상실할 때 라는 거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은 두 개의 조항은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없이 갈 수 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탄핵 결정에 의해서 직에서 내려오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 이전에 받고 있던 재판에 의해 가지고 판결로 자격 상실하는 거. 이거는 84 조가 커버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럼 이 68조 2 항과 84 조가 모순 없이 해석이 되시죠? 헌법이 예정한 거는 이렇다. 기존에 형사상의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당선될 거를 뭐 명확히 금지하겠다라고까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런 경우가 벌어질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68조 2 항에서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열어 놓기는 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재판마저도 모두 다 중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서 예정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헌법 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어제의 그 재판부의 결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이 84 조의 해석만 가지고도 소추에 재판을 포함시키는 거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이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 사항이나 입법 사항으로 다뤘어야 하는 거를 법원이 스스로 권력에 굽히면서 뭐 '뒤집어 써 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해석이 무리한 해석이다.' 이런 게 인제 생각이 드는 거죠. 또 68조 2 항과의 연계성에 관한 논증이 어제 발표된 내용이 없거든요. '치밀한 논증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기일을 언제로 잡을지 뭐 추후 지정해 가지고 뒤로 확 미루든지 이런 거는 소송 지휘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불충분한 논증을 통해 가지고 헌법 84 조에 의해 가지고 중지한다라고 한 거는 부적절한 논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재판부에도 불필요한 압박을 줬다. 왜냐면 84 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저도 지금 해석을 보여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재판부가 그 판사 3 명만 갖고 있는 의견일 수 있는데 이거를 불충분한 논증을 통해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나는 재판을 5 년간 멈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멈췄을 때 다른 재판부가 나는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다른 생각을 근거로 명시적으로 내놓기가 참 어렵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84조 해석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한 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거를 논증해 가지고 깨트리고 "나는 그래서 재판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부담감이 배가가 돼 버렸죠. 저는 어제 그 재판부가 기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84 조를 근거로 든 거 자체는 '더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인제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헌법 84 조를 근거로 삼았다면은 "재직 중에는 재판 열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을 열지 않는 건 5 년간인데 그 5 년의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은 추후 지정이라고 잡는 것도 또 맞지 않아요. 5년 뒤에 임기가 끝나는 거는 정해져 있죠. 그럼 5년 뒤에 특정한 어떤 시점으로 날짜를 잡아 놨어야 맞아요. 왜냐? 이 추정을 어떤 때 하냐면은 나중에 어떤 시점에 재판을 열자. 근데 그 나중의 시점이 언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추정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상당한 기간이 떨어져 있어서 그때 재판을 열자라고 했을 때라도 그때 어떤 날짜에 잡을지를 지금 알고 있으면 특정한 날짜를 잡는 게 맞아요. 이게 사건에서 어떤 식이냐면 뭐 의료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들이 의사한테 감정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감정을 하게끔 보내죠. 그럼 그 의사가 어느 날짜까지 감정서를 보내올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감정서 들어온 이후의 날짜에 재판을 엽시다."라고 하면 그 날짜가 몇 달 뒤인 것 같은데 언젠지는 확실치 않죠. 그럼 그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감정서가 들어오면 기일을 그때 가서 잡아요. 근데 그 이상의 날짜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있는데 지금 외국에 있는데 외국에서 언제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 석 달 뒤쯤 들어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날짜를 알아요. 그러면은 석 달, 넉 달 뭐 이렇게 뒤 상당한 기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날짜를 알죠. 그럼 그 날짜 정해져 있는 그 특정한 날짜에 못을 박아서 재판 날짜를 정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당 기간이 뒤로 떨어져 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떨어져 있는 날짜가 언젠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추정을 하고 상당한 기간이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도 명확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로 잡아 놔요. 근데 헌법 84 조를 근거로 삼았으면 "5 년간 재판 안 하겠다." 근데 또 그 날짜를 5년 뒤에 특정한 날짜를 잡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 추정을 해 놨다."라는 건 또 한 번의 비겁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5년 뒤, 무려 5년 뒤로 잡았다고? 이런 또 인제 여론의 질타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또 피했고 그리고 재판부는 다들 아실 테지만 한 1-2년 정도 되면은 그 재판부를 떠나요. 임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5년 뒤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를 추후 지정이라고 해 가지고서 밀어 넣고 나는 1-2년 뒤에 이 재판부 떠나면 다음에 온 재판부가 알아서 하겠지. 기일을 잡든지 뭐 추정을 연기하든지 나는 어차피 이 재판은 안 할 거니까.'라는 거죠. 그게 또 한 번의 비겁함 아닌가. 그 '다음 재판부로 떠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정은 그때 가서 사정 봐서 다음 재판부가 뭐 정하든지 이 결정 유지해서 하시든지 특정한 날짜를 잡으시든지 그건 다음 재판부가 하세요. 저는 어차피 언제 뭐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논증을 통해서 헌법 84 조를 또 근거로 들어 버려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부에도 이 헌법 84 조에 대한 논의 이거를 피해 가서 다른 식의 논증을 통해서 재판을 날짜를 잡는 거에 대한 부담을 발생시켜 버렸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헌법 68조 2 항과 84 조의 관계 그 두 조항의 조화로운 해석에 대한 해석을 치밀하게 하지 않고 논증이 불충분했다. 그리고 굳이 재판을 뒤로 미루면서 84 조를 못 박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84 조를 못 박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지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추후 지정을 하는 여타의 사건들과 좀 다르다. 뒤에 특정한 날짜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잡지도 않았다. 여러 가지로 이번 재판부는 내가 뭔가 도드라지게 어 '부담이 되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곳곳에 녹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법과 어제 있었던 재판부의 재판 결정에 대한 논증을 해 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또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